오늘은 트레이딩뷰 사용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스퀴즈 모멘텀 지표를 사용한 전략을 설계해본 뒤에 AI로 직접 코드를 구현하고 검증하는 과정까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먼저 지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표 탭을 클릭하신 뒤에 탑 항목을 보시면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는 이렇게 두 번째 위치에 있는데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스트를 눌러놨습니다. 지표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문서 모양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을 읽어보시면 스퀴즈란 변동성이 낮고 시장이 급격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차트가 횡보하면서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는 스퀴즈 모멘텀 지표의 십자가가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차트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 방향으로 추세가 발생한다면 이때 십자가의 색깔은 회색으로 바뀝니다. 이는 스퀴즈 상태, 즉 변동성이 없는 구간이 스퀴즈 상태가 해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녹색과 빨간색은 추세의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상승 추세일 때는 초록색, 하락 추세일 때는 빨간색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같은 초록색도 연두색과 녹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연두색은 추세, 즉 모멘텀이 강할 때를 나타내고 녹색은 스퀴즈 상태는 아니지만 모멘텀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이렇게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스퀴즈 모멘텀 지표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니 이제 이를 활용한 전략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저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즉 스퀴즈가 해제되는 구간을 추세가 형성되는 시점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추세 추종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계한 진입 규칙은 이렇습니다. 십자가가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변하는 타이밍에 히스토그램의 색깔에 맞춰서 색깔이 초록색이라면 롱 포지션, 색깔이 빨간색이라면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확인한 뒤에 상승 추세에서 롱 포지션만 진입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숏 포지션만 진입하는 로직을 추가하겠습니다. 청산 시점은 히스토그램의 색이 어두워졌을 때, 즉 모멘텀이 약해졌을 때 즉시 청산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확인한 뒤에 지표의 십자가색이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스퀴즈가 해제되는 시점에 히스토그램 색깔에 맞추어 진입을 하고 모멘텀이 감소하면 즉시 청산하는 전략입니다. 제미나이를 통해 지표를 전략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소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스퀴즈 모멘텀의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지표 탭을 클릭하신 뒤에 탑을 클릭하시고 스퀴즈 모멘텀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오른쪽에 중괄호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중괄호 두 개를 클릭하시면 스퀴즈 모멘텀 지표의 소스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선택을 한 뒤에 복사하겠습니다. 제미나이에게 방금 복사했던 코드를 붙여넣은 뒤에 앞에서 설계했던 로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스퀴즈 모멘텀 지표의 십자가가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바뀔 때, 즉 스퀴즈가 해제되는 순간에 히스토그램이 녹색이면 롱 포지션 진입, 빨간색이면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파일 스크립트 전략을 생성해줘. 단순 이동평균선 필터를 추가하고 설정에서 온오프가 가능하도록 해줘. 그리고 모멘텀이 감소하여 히스토그램의 색깔이 짙어지면 포지션을 종료할게. 버전 6의 파일 스크립트로 생성해줘. 일단 코드 생성하지 말고 논의해보자 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코드를 생성하기 전에 제미나이와 논의를 해서 제가 설계한 전략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에 코드를 생성하겠습니다. 제미나이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입 조건은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바뀔 때 진입 시점으로 잡겠다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입 조건에서 초록색일 때 모멘텀이 상승할 때와 모멘텀이 하락할 때 모두 진입을 하는지 아니면 모멘텀이 상승할 때만 진입을 하는지 저한테 물어봤네요. 이 부분은 모멘텀이 상승할 때만 진입하는 로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3번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잘 사용한다고 했고 4번은 따로 익절 손절 로직은 일단 추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논의사항을 모두 보았으니 코드를 생성하겠습니다. 1번 논의사항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2번 논의사항은 상승 모멘텀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3번 논의사항도 그대로 진행하고 4번 논의사항은 일단 다른 청산 조건은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코드 생성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코드가 생성되었으니 복사한 후에 파일 스크립트 화면으로 넘어와서 작업 복사본 만들기를 클릭하고 방금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저장하기를 눌러준 뒤에 차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무런 진입도 하지 않았죠. 거래 목록을 봐도 진입조차 안 했습니다. 이 현재 상황을 제미나이에게 가서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전략에 한 번도 진입하지 않았으니 뭔가 진입 조건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진입 조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코드를 수정해 주었으니 한번 복사하고 다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붙여넣기 해주고
다시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진입은 하는데 뭔가 여기 굉장히 이상한 거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마진콜이 발생을 했죠. 이 마진콜 같은 경우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속성을 누르시고 롱 포지션 증거금과 숏 포지션 증거금을 각각 0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입력해줄게요. 제 스터디 중 영상들 댓글에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수수료를 포함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총손율 265%에 MDD가 88%죠. 일단 MDD가 너무 높네요. 일단은 MDD를 한번 낮추고 전략의 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성에서 자본의 20% 정도로 포지션 사이즈를 낮추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미나이가 스퀴즈 모멘텀 오실레이터 지표를 전략에 추가를 시켜주질 않았습니다. 지표 탭에서 스퀴즈 모멘텀을 따로 띄운 후에 직접 타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스퀴즈가 해제되는 십자가가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바뀌었죠. 이 부분에서 잘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이 녹색으로 진해지는 구간, 이 봉에서 청산을 잘 했습니다. 이 부분도 스퀴즈가 해제되는 구간에서 잘 진입을 했고 모멘텀이 감소할 때 청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스퀴즈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모멘텀이 감소할 때 청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스퀴즈가 증가할 때 진입을 했고 모멘텀이 감소할 때 청산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설계한 대로 타점이 잘 맞긴 하지만 현재 백테스트 성과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설계했던 매매 전략은 추세를 길게 먹는 추세 추종 스타일의 매매였는데요. 추세 추종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구간을 못 먹는 거는 좋은 추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조건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 추종이라면 추세를 길게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 조건에서는 이 스퀴즈 모멘텀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트레일링 스톱을 사용해서 포지션을 길게 먹는 쪽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입 조건을 스퀴즈가 해제되는 어떤 한 순간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퀴즈 상태가 아닌 구간이면 일단 진입을 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산 조건은 모멘텀이 감소될 때 청산을 하는 로직에서 트레일링 스탑을 적용하는 로직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트레일링 스탑은 추세를 길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추종 전략과 굉장히 어울립니다. 저는 트레일링 스탑을 직전 엔게 캔들의 고점과 저점, 지표로 봤을 때 돈치한 채널의 하단과 상단을 트레일링 스탑으로 이용하는 로직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진입 조건을 스퀴즈가 해제되는 순간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퀴즈 상태가 아닌 구간에서 진입하도록 변경할게. 그리고 청산 조건에서 스퀴즈 모멘텀 지표의 모멘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롱 포지션의 경우 최근 엔게 캔들의 저점, 숏 포지션의 경우 최근 엔게 캔들의 고점에 닿으면 청산되는 로직으로 변경해줘. 일단 코드는 생성하지 말고 논의 먼저 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단 제미나이가 논의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퀴즈 상태가 아니면서 모멘텀 색깔이 짙은 색에서 밝은 색으로 변환될 때 진입할지를 물어봤는데 이건 제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롱 포지션의 경우 최근 20개 캔들의 최저점, 숏 포지션의 경우 최근 20개 캔들의 최고점을 건드리면 청산으로 잘 이해를 했고요. 세 번째는 200일 이동평균선 필터 유지. 네, 이 논의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논의사항은 제가 원했던 진입 조건은 스퀴즈가 회색인 경우였기 때문에 일단 제가 원하는 진입 조건을 그대로 입력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길이를 설정해서 변경할 수 있게 요청을 했고 세 번째 이동평균선 필터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를 생성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생성되었는데 먼저 코드 생성하기 전에 제미나이가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밝은 녹색일 때만 롱을 진입하고 밝은 빨강일 때만 숏을 진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조건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빼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진입 조건에서 모멘텀이 밝을 때라는 조건은 빼줘, 상승 모멘텀일 때라는 조건은 빼달라는 요청을 해봤습니다. 네, 색깔 밝기 상관없이 양수이면 롱 포지션을 진입하고 음수이면은 숏 포지션을 진입하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변경된 코드를 복사하고 트레이딩 뷰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런 진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미나이에게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현재 아무런 진입도 하고 있지 않아 진입 조건에 코드상으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줘 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네, 수정했다고 했으니 복사를 한 뒤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을 해서 19.96%의 수익이 났고
이 구간에서도 숏으로 진입해서 11%의 수익이 났네요. 이 구간에서는 18%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0% 수익이 났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11%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11%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진입을 해서 41%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6%의 수익이 발생했고요. 8%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구간은 횡보장이었기 때문에 추세 추종의 특징상 연속 손실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겠네요. 여기서는 4% 한 번, 8% 한 번 났습니다. 여기서도 7.5% 한 번 났고요. 여기서는 21%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추세를 최대한 길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추세 추종의 장점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24% 한 번, 여기서는 손절이 났고요. 여기서는 숏으로 34%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숏으로 21%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롱으로 20%의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타점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혹시나 큰 추세가 나왔는데 그 추세를 먹지 못하는 순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큰 추세를 못 먹는 구간이 있지는 않을지 여러분들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무려 57%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베팅 사이즈를 한번 키워볼까요? 포지션 사이즈를 자기자본 100%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 1100%에 MDD 54%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추세 추종 전략이다 보니 승률도 50% 미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신 전략의 진입 타점과 청산 타점이 모두 여러분들이 설계한 대로 잘 나왔고 백테스트 성과도 우상향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자금관리 방식을 추가해서 전략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자금관리 방식을 추가해줘, 리스크를 2%로 고정하고 설정값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저분하지 않게 플롯을 약간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전략이 나왔으니 복사한 후에 넣어보겠습니다. 손익이 조금 줄었지만 MDD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저한테는 MDD가 조금 낮은 것 같아서 리스크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리스크를 한 7%까지 높여볼게요. 네, 리스크를 7%로 키웠더니 총 손익 11,000%에 MDD 45%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종목의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솔라나를 봤더니 바로 청산이 났네요. 뭔가 코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롱을 이 가격에서 진입을 했을 때 손절 거리를 이 부분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가 가까워서 포지션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손절선을 여기로 잡았지만 실제 손절은 여기서 발생을 했죠. 실제 손절 거리보다 5%나 더 먼 거리에서 손절이 났기 때문에 청산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황을 캡처해서 제미나이에게 보여준 뒤에 상황을 한번 설명해서 오류를 잡아보겠습니다. 롱 진입 당시에 손절가가 가까워서 포지션 사이즈가 매우 컸는데 다음 봉에서 갑자기 손절가가 멀어지면서 리스크 비율을 고정하지 못했어. 원인을 분석해서 논의해보자. 아직 코드는 생성하지 마 라고 입력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장치랑 보조장치를 뭔가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지금 제미나이가 그 정답을 제시를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AI와 함께 전략을 만들 때 자주 겪으실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직접 해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조금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strategy.exit라는 주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주문은 롱을 청산하는 주문이고 이 주문은 숏을 청산하는 주문입니다. 근데 이 주문에 지금 위에 조건이 달려있죠. strategy.position 사이즈가 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네, 포지션 사이즈가 0보다 클 때 롱을 청산하는 주문을 발생시킨다 라는 게 이 코드의 해석인데요. 다시 아까 차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서 롱을 진입을 할 때 손절가를 이 부분으로 계산을 해서 포지션 사이즈가 굉장히 펌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손절을 여기서 놔야 되는데 손절이 여기서 발생한 이유는 파인 스크립트에서 포지션 사이즈가 0보다 클 때라고 인식을 하는 타이밍이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손절가를 계산해서 포지션을 키워놨는데 손절 주문은 이 봉이 마감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 대한 손절가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계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엄청 키워놓고
막상 손절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포지션 사이즈가 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을 없애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없애는 순간 롱을 진입하자마자 손절 주문이 발생을 해서 오류가 사라질 겁니다.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손절가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류를 수정해 봤는데요. 다시 원래 종목이었던 이더리움으로 가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5698%에 MDD 45%가 나왔습니다. 아까보다 수익률이 낮아졌지만 아까는 어떤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값이 높아질 수 있었던 상황이 포함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의 그 11,000%라는 값은 믿을 수 없는 값이 되었고요. 지금 오류를 잡은 수익률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스퀴즈 모멘텀으로 간단한 전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스퀴즈 모멘텀을 활용한 전략을 이미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했던 것처럼 지표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매매 방법을 설계해보고 검증하는 과정까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략을 만든 과정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